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령층이 종합 비타민을 매일 잘 챙겨 먹을 때 어떤 그 기능적인 기능적인 수행 능력이라니까 말이 좀 어렵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뭐 계단 오르기, 계단 뭐 내려가기 또는 앉았다 일어나기 또 뭐 저쪽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가기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요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타민과 관련된 연구는 사실은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고령층이 특정 비타민이 아니라 이제 종합 비타민을 잘 먹었을 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이제 연구진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먼저 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지진 속보인데요. 일본 규슈 서쪽 구마모토 현에서 현재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27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본다면 동부 시간으로 본다면 어제 새벽 3시 27분 또 중부는 어제 새벽 2시 27분. 그리고 이제 LA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어제 새벽 0시 27분. 네, 시간이 좀 복잡하죠. 강도가 무려 7.1도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그 쇼핑몰의 일부가 붕괴되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한국에서도요, 부산, 뭐 경남, 포항 이쪽 남쪽 지역에서는 진동을 느꼈답니다. 야, 이거 우리 한국에서 지진 난 거 아니야? 라고 진동을 느낄 정도였는데 뉴스를 막 설치해 보니까 일본 구마모토, 그러니까 일본의 굉장히 이제 규슈 쪽이니까 남쪽이죠. 거기서 지진이 발생한 걸 나중에 알았죠. 심지어는 중국의 그 상하이 쪽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강한 지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어제 그 일본의 강진은 일본 기상청의 등급으로는 7.1도의 강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토반도 강진이라고 지난 2024년 2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 노토반도 강진이 7.1도였는데 그때 700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명 피해는 뭐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쇼핑몰이 붕괴되고 그랬으니까 그 밑에 몇 명이 매몰돼 있는지 이게 뭐 완전히 집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잖은 인명 피해가 났을 것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일단은 나온 걸 보면은 한 십수 명 정도는 최종적으로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최종 집계는 절대 아닙니다. 붕괴된 쇼핑몰 일부에 이제 매몰돼 있을 사람도 있고 일부는 뭐 연락 두절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붕괴된 쇼핑몰이 가스가 자꾸 누출이 돼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있는데 제발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본의 그 TBS 방송도요, 사망자가 꽤 나올 것 같다.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쪽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구마모토 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일본의 그 뭐 유명한 어떤 성 이런 거 뭐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가잖아요. 그 성 같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이 구마모토 성. 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것도 거기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구마모토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기회에 조금 그럼 전해드릴게요. 구마모토시는 일본의 그 규슈가 이제 저 남쪽 그 좀 따뜻한 그쪽 지역에 있는데 규슈의 중심 도시이자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일본에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성 구마모토 성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일본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중심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 경관이 아름답고 아소산 등이 있어서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죠. 구마모토 지역은 그런데 유명한 관광지인 것도 맞습니다만은 잘 알려진 지진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과거 2016년이죠. 지금부터 10년 전 2016년에 6.5 강진도 있었고 이어서 또 7.3 강진도 있었고 이렇게 강진이 여러 번 났는데 그때 뭐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좀 아픈 그런 그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번 피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피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인명 피해죠.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은 문화재 피해입니다. 상징적인 그 문화재인 구마모토 성의 성벽과 석축 일부가 지금 이제 손상된 것으로 일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목격자에 따르면 구마모토성 인근에 막 흙먼지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서
막 쓸려 내려왔으니까 붕괴됐으니까 흙 문제가 났겠죠. 예, 그런 목격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 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제 막 솟아오른 곳도 있고요. 또 고가도로 및 다리 같은 것이 붕괴된 것도 있고 금이 간 것도 있고 또 수만 가구의 정전 피해 당연히 뭐 발생하고요. 또 신칸센이라 그렇죠. 이제 고속 열차 운행도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자, 피해 상황 현재 한창 집계 지금 피해 상황 집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매몰자 작업이라든지 그 뭐 구조 작업 뭐 이런 것들 부상자나 실종자 구조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명 피해 집계가 나올 겁니다. 피해 보고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인터넷의 월 사용료와 굉장히 비싼데 그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위성 인터넷 얘기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건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존이 어제 연방정부에 이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르는 뉴스는 한 줄 뉴스인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안 드리면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그 한 줄 뉴스 듣고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줄 뉴스로 끝낼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명하죠. 스페이스 X의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 잘 아시죠? 자, 스타링크의 도전장을 내민 게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이 저궤도 위성 5,000기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어제 그 연방정부에 승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해달라고. 연방정부 FCC가 이제 그런 걸 다 관장하거든요. 이제 저궤도 위성을 고궤도도 아니고 이제 저궤도에 위성을 허가받지 않고 너도나도 막 쏘아 올리면은 뭐 큰일 나죠. 교란도 발생하고 사고도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허가서를 올려서 승인이 받으면 올릴 수 있는데 아마존이 무려 5,000개를 한꺼번에 쏘겠다라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줄짜리 이 뉴스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어마어마하지만 알기 쉽게 그 뉴스에 숨겨진 의미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지난 4월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0,000기 이상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와 우리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10,000기 이상을 쏘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마존은 좀 한 발짝 늦었지만 그래도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FCC가 아마존의 요청을 이번에 승인해주면 아마존의 이 저궤도 위성망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다 와이파이 되시고 뭐 사무실 출근하면 와이파이 되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리 다니시고 할 때 뭐 5G 이런 거 다 되니까 뭐 위성 링크를 사용할 일이 없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게 빵빵 안 터지는 어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열악한 상황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뭐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 뭐 그들 또는 선박, 예, 5대양 막 이런 망망대해에서 다니는 이제 선박 이런 경우에도 그 위성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이런 나라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이제 기지국 같은 거 막 파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중간 기지국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일로 쏴주면 받고 또 여기서 쏴주면 받고 해서 우리 주변에 기지국이 많으니까 우리가 불편한지 모르고 이제 쓰지만 그런 기지국이 파괴되고 나면 인터넷 못 쓰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인 나라, 이런 나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도 쓸 수 있고, 뭐 문자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같으면 뭐 카톡 전화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스마트폰과 기타 모바일 기계를 직접 연결해서 기지국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생각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400여 기의 그 위성을 저궤도에 올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부터는 그 400개를 활용해서 어찌 보면 좀 국지적인 초보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올 연말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스타링크와 일론 머스크와 도전장을
도전하기 위해서, 대결하기 위해서 5천 기를 승인해달라 이제 이거죠. 만일 FCC의 승인을 얻어서 연말에 5천 기와 최종적으로 그 이상을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마존도 10,000기는 올릴 거예요. 그렇게 궤도를 올려놓으면 일론 머스크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그리고 아마존의 이 제프 베이조스 간의 우주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게 결국 이 한 주짜리 뉴스가 우주 대결까지로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그 위성 인터넷의 사용 요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도 저도 써본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내고 이걸 쓰는 건가? 잠깐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예로 전해드리자면 일단 기본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근데 기본 장비는 뭐 가정용 이제 두 가지예요. 가정용과 그리고 이제 기업용 또는 산업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350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느린 경우에는 월 $55. $55는 싸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느려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도 힘들 정도로 느린 겁니다. 아마 뭐 문자 메시지 정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중간 속도는 월 $85. 그리고 좀 쓸만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 정도 속도 쓸만한 건 월 $135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즉 다시 말해서 장비를 어디든지 딱 고정을 해놓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정용의 경우이고요. 기업이나 뭐 산업용, 선박용 또는 전쟁용 등등은 요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뭐 산업용, 기업용, 전쟁용 표현을 많이 했지만 요건 이제 한 카테고리입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고속 데이터 및 공공 보안이 필요한 그런 기업용 또는 군인들이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전쟁용 같은 이제 플랜, 그 카테고리는 좀 가격이 다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본 장비값만 벌써 얘기가 달라요. 장비만 한 2,000불에서 2,500불짜리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서 제일 싼 게 그야말로 이제 너무 느려서 그냥 텍스트, 문자 메시지 정도 보낼까 뭐 영상 본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가장 느린 게 요게 월 $250. 그리고 영상 정도 볼 수 있는 정도 되는 그 좀 빠른 거는 한 달에 무려 $2,000. 얘기가 많이 다르죠. 네. 그 정도 요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지용 스타링크,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산골짜기 또는 막 기지국이 없는 전쟁 상황 이런 스타링크는 뭐 제가 뭐 2,000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2,000불 이 가격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하고 있는 거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급할 땐 가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에서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그 목숨줄을 지켜주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자, 뭐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면 너무 길어요.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긴 얘기를 조금만 짧게 하자면 어느 순간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사용 허가를 러시아에는 블락시켜 버렸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좀 계실 텐데 러시아는 스타링크를 전에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스타링크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인터넷 그 유도가 필요한 장거리 뭐 드론 뭐 이런 거를 마음 놓고 러시아로 막 쏘아 보내면서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에까지 막 지금 드론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뉴스에 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뭐 지역에 막 떨어져서 폭발하고 뭐 그랬다는 뉴스 뭐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다 우크라이나는 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때문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승패의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쥐고 있다라는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단순한 가정용 위성 인터넷이 아닌 뭐 오지형, 그러니까 오지형 그런 스타링크 인터넷 이런 거는 가격을 떠나서 한 사람의 목숨, 나아가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뭐 부러워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자기도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정부의 승인을 요청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한 줄 뉴스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마존에 결국 5,000기 올리는 게 승인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본격적인 우주 대결, 뭐 우주 전쟁은 아니고요. 우주 대결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 한 줄 뉴스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렇다라는 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예고해드렸던 그 고령층과 비타민 간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고령층이 노인이라는 말은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 노인이라는 말 안 써요. 그렇다고 뭐 매 뉴스 할 때마다 60세 이상,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그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뭐 고령층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라는 뜻이죠. 고령층은 연령이 높다라는 뜻이죠. 뭐 절대 뭐 우리가 기분 나쁠 그런 그 표현은 아니죠. 고령층, 연령이 조금 높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뭐예요? 늙었다 하잖아요. 노인이란 말은 가급적 안 쓰겠습니다. 자, 일단 연령이 좀 있는 고령층의 경우에 그 종합 비타민을 매일 섭취하면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 기능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거스타 의대 연구팀은요, 60세 이상 연령층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그 임상시험에서 이런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합 비타민을 건강한 생활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연구팀은 이 결과는 종합 비타민 섭취가 고령층의 심장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옷 제대로 잘 챙겨 입기, 옷 입는 것도 뭐 상의, 웃옷 입는 거는 좀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한 발로 잠깐 쓰잖아요. 한 2, 3초 바지를 입으려면 그때 뭐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뭐 옷 입기 또는 정말 위험한 목욕하기 또 걷기나 계단 오르기 뭐 이런 일을 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수행 능력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사실은 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요, 피로감을 뭐 쉬이 느끼죠, 당연히. 그리고 호흡 곤란도 느낄 수 있고,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적인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연구팀은 노년기에 종합 비타민을 매일 하나씩 적당량이죠. 그러니까 하루의 권장량이죠. 그렇게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보충제 섭취가 고령층의 그 기능적인 건강에 영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미치는지를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건 이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번 연구에서요, 60세 이상 참가자를 매일 종합 비타민 복용 그룹과 복용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3년간 16,027명의 기능적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종합 비타민을 계속 먹은 그룹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피로감이나 호흡곤란 증상 같은 걸 훨씬 더 덜 느끼고 일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활동, 행동 그리고 그런 기능적인 행동 이것에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고령층의 기능적 건강에 대한 종합 비타민 효과를 평가한 첫 번째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이다 라며 종합 비타민이 인지기능 보존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과 신체적 지구력을 향상해 주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 이상으로 아무 비타민이나 뭐 하루에 한 주먹 이렇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고령층이라 하면 종합 비타민 한 가지 정도는 먹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오거스타 의대 연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하루에 뭐 한 알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필요하다. 단 과유불급 요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건강 관련 소식은 제가 앞쪽에 가능하면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런 건 좀 들으시고 그러고 나가셔야 되겠다 싶어서 네, 뭐 뉴스는 다른 데서 들어서도 되지만 뭐 요런 소식은 그래도 제가 또 건강 소식은 가끔 이렇게 중요한 건 좀 챙겨 드리니까 여기까지는 좀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인 사기 상황 뉴스 한 가지만 좀 더 또 전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이런데 요 안에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면 한인 투자자가 투자 회사를 세워놓고 대규모 투자 사기를 해서 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 이 투자 그 회사를 세워놓은 법인이 이제 본사가 주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인 폴 김 씨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주형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주형 씨는 사기, 계약 위반, 캘리포니아 기업법 위반 등등 모두 11개 혐의에 대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소장에 따르면 원고 폴 김 씨는 지난 2024년 3월 교회에서 이주형 씨를 처음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이 씨를 만났는데 당시 이 씨는 자신은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는 나는 신학대학을 나온 안수받은 목사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라니까 이제 신뢰가 가는 거죠. 목사, 그래요? 그럼 좀 목사증, 라이센스 증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뭐 안수 받았고 졸업했으면 증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털커덕 믿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그 이주영 씨는 자신이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목회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너무 잘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성공한 투자자다라고 말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여러 내가 매니지먼트 하고 있거나 또는 내 회사도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요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 쏠깃해질 수 있죠. 네. 이주영 씨는 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나가니까 한국의 카카오톡 또 이수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등등 이 큰 기업들이 자신에게 투자하려고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에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투자가 들어오면 큰 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작은 손 아니라 작은 손이기 때문에 개미들 투자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러면서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을 제기한 폴 김 씨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주영 씨를 믿고 자신도 투자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폴 김 씨는 지난해 4월 주식 6억 주를 받는 조건으로 도대체 발행 주식이 몇 개길래 6억 주를 받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발행 초기에 나스닥 상장하기 전에 초기에 발행 주식은 몇 천만 주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6억 주, 그러니까 6억 주가 전부 다가 아닐 거예요. 일부를 준다는데 뭐 6억 주를 준다고 했대요. 여기서 벌써 의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셨던 것 같아요. 6억 주를 받는 조건으로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6억 주가 300만 달러면 한 주에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나 피고는 결국은 이제 약속한 주식을 주지도 않고 또 사업 관련 보고, 그러니까 자기 돈 300만 달러 투자 받았는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고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결국 300만 달러 투자한 폴 김 씨 자신을 뭐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 폴 김 씨는 이제 소장에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폴 김 씨는 이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내일 부에나파크에 있는 경찰서 커뮤니티룸, 그러니까 부에나파크 폴리스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에나 폴리스 디파먼트에 있는 그 커뮤니티 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모임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는 뭐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폴 김 씨는 원고인 이주영 씨에게 뭔가 무언의 압박을 좀 주기 위해서 모임 장소는 경찰서에 있는 커뮤니티 룸에서 하려고 이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는 또 한 가지
경찰서에 있는 커뮤니티 룸에서 한다고 경찰서가 그걸 뭘 개런티 해주거나 서포트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데 조금 이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뭐 이렇게 한인 투자 사건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데, 투자금을 받은 이주형 씨가 교회에서 자신도 신학대학 나온 안수받은 목사다라고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고 이제 가드를 좀 내린 게 아닌가. 털커덕 무조건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시면 뭐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 설교를 안 하시지만 결국은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목사님 목사님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사업하는데 이 사람은. 네,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좀 가드를 너무 많이 무조건 좀 내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눈치가 워낙 빠르시기 때문에 지금 금방 알아차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홍명보 감독 스토리인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감독이 된 후에 내 안에 무언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홍명보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스토리 제목의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호텔과 식당 등지에서 총 1,400만 원을 쓰고도 아무런 지출 내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 국회에 제출한 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사실은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이제 민간 재단법인이긴 한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1년에 수백억씩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국회에서 받아서 봤는데, 홍명보 전 감독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10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의 총 액수가 3,742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70만 원 이상 계속 먹은 거죠. 호텔, 식당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본인의 그리고 연봉은 한 40억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1,406만 원은 자택 근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집 아주 근처에서 다 결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공적인 업무에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가족끼리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낳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사용한 겁니다, 다. 사용처를 보면 홍명보 전 감독 집 아주 가까운 인근에 있는 호텔, 그 다음에 정육식당. 정육식당은 사실은 고기 잘라서 고기 싸가는 데잖아요. 근데 고기를 싸가서 이걸 누구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선물 줄 수도 있겠네요. 뭐 후배 감독이나 후배 코치한테 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네요. 여하튼 집 근처 정육점, 또 집 근처 해장국집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1,400만 원어치나 썼습니다. 그리고 쓴 날도 보니까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등 공휴일에도 집 근처에 업소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광복절 등 이 공휴일에는 공적인 업무를 볼 일도 없는데 자택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명보 전 감독은 축구협회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아까운 것도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나중에 추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그냥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실시한 그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1,000만 원 이상 법카를 막 긁었다라는 게 지금 꿈틀거리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축구협회의 그 업무 추진비 지침상 휴일과 집 근처 또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무조건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그 사용이 뭐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 공휴일에도.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그런 거에 대한 소명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협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지, 그도 아니면 너무 바쁘셨던 건지,
뭐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된 후에 일각에서 이제 비난이니까 이런 말을 했죠. 내 안에 지금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버렸고 나는 없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이게 지극히 리즈너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 보면 저는 참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린다라고 했던 홍명보 전 감독. 그 안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정상으로 이끌기 위한 위대한 전술이 꿈틀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지금 꿈틀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AI의 기술이 위험하다라고 알리고 있는 AI 기술자들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의 선두를 다투는 주요 기업의 직원들이 연방정부 차원의 그 AI 개발 속도를 좀 조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AI 기업 고소득 전문가 직원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달라?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얘기로 들리기도 하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뭐 개발이 많이 되고 빨리 진척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이 속도를 좀 정부가 좀 컨트롤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그 오픈 AI와 엔트로픽 직원들은 AI 기술의 그 지나친 빠른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만들어서 지금 직원 전 그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천 명이 이미 사인을 했어요. 이들은 청원서에서 연방정부는 자동화된 AI 개발의 최전선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좀 조절하는 데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AI가 사람들의 이해나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빠르게 진일보할 경우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AI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AI 관련 위험성을 경고한 거예요. 이 AI 기술자들이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그 분야의 기술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위험성보다 훨씬 최전선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위험성을 이들은 보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문가가 될수록 AI가 인간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실제로요. 최근에 그 오픈 AI의 챗 GPT 모델이 인간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격리 환경을 뚫고 통제를 벗어나서 이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막 나중에 사과하고 뭐 보안 프로그램 만드니 막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오픈 AI의 기술자들이 현재 가장 앞장서서 개발 속도의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원서의 구체적인 모든 내용은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자들이 그 청원서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다 썼는지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구글, 뭐 오픈 AI 등등의 언론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해달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구글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전한 AI를 개발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뭐 지극히 원론적인 짧은 입장만을 밝혔고요. 오픈 AI와 그리고 엔트로픽 등은 아예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AI 기술 개발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 흐름은 거역할 수도 없죠. 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시간을 좀 조절하자라는 그 관련 기술자들의 청원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것. 기술자들이 무슨 마음인지 좀 아실 것 같죠? 네. 그 의미를 조금 알고 나니까 준비 안 된 미래를 맞게 될 경우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할지 그것까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AI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된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조금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